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한 클래스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시작을 해보기 전에 오늘 2부를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톡하는 상담소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톡방에 올라온 종목 상담 저희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진행을 해드릴 텐데요. 그 전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고 갈게요.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찍으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링크 타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레오라고 검색을 하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장을 하셔야 된다는 점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5월달 굉장히 어려운 장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저희는 지금 몇 거래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50% 가까이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저 역시도 들어가서 또 많은 종목들 수익 내고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수익률 얻어가시고 그리고 주식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또 교육도 진행을 해주고 계시니까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도움을 받아 가시면서 또 수익률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화면을 통해 먼저 보겠습니다. 제넥신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8만 원이고요. 비중은 5% 갖고 계시네요. 오늘 종가부터 먼저 보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넥신은 오늘 2.88%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37,15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비중은 얼마 안 되시는데 네, 주가 좀 많이 밀려난 상태인데 제넥신부터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전문가님. 네, 제넥신 말씀해 드릴게요. 네. 이 회사가 거의 국내 기업으로 따지자면 유전자 치료제 관련 회사 중에는 거의 탑급입니다. 네, 근데 지금 좀 마음이 아픈 게 네. 19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주가는 거의 4만 원대 그러게요. 를 하고 있는데 거의 시총 5조까지도 갔었던 종목이에요. 네네. 근데 이 종목이 되게 문제가 뭐냐, 지금 금리 인상 시즌이잖아요. 바이오나 이런 회사들은 솔직히 말해서 되게 힘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재무제표를 보여드릴게요. 네. 적자예요, 회사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이 마이너스는 어떻게 메꿀까요? 뭐 주식을 찍어서 메꾸는 회사들도 있고, 아니면 회사 대출을 받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시비 발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네. 많습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데도 많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적으로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진짜 좋은 회사인데 지금 너무 때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8만 원대면은 뭐랄까, 지금 물 타서 8만 원인지 모르겠지만 작년 거의 9월 달에 들어가셨던 걸로 보이는데 이때부터 쭉 계속 하락이 되고 있어요. 이 하락세가 언제쯤 끝날까라는 게 이 보유자분한테는 그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봐드릴게요. 네. 차트상으로는 이제 진짜 바닥은 다 왔어요. 진짜 여기 바닥까지도 다 왔다. 이때부터 상승을 했잖아요. 큰 상승.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까지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는데 이게 끝이냐, 이제 반등이 나올 거냐 라는 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마이너스 되게 크다고 봐요. 네. 지금 거의 50% 넘는 건데 이런 거는 그냥 자르는 게 나아요, 솔직히. 네, 비중도 별로 없고 비중이 없으니까 그냥 자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바로 멘탈의 심리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주식 계좌에 되게 마이너스 큰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내가 현금이 생기면 어떤 매매를 하게 될까요? 이걸 복구하기 위해서 더 위험한 그렇죠. 매매를 합니다.
그게 성공해서 이 종목을 털어내면 좋겠지만 네. 만약 실패한다면 더 큰 나락이 생기고 이제 주식 안 해, 재미없어, 이런 현상이 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좀 마이너스 큰 종목은 그냥 자르는 게 반등이 나오겠죠. 여기서 나와봤자 10% 20% 예, 다시 진입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다. 기다리실 거면은 그냥 계속 기다리셔도 되는데 그게 절대 주식 습관에는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차라리 기다리실 거면 다른 계좌로 옮겨 놓는 게 나아요. 그리고 막 한 5만 원대 그때 오면은 차트상 더 갈 수 있겠다. 예, 이게 급등으로 5만 원 가는 거랑 여기서 이제 다시 상향 추세로 바뀌어서 천천히 5만 원 가는 거랑은 느낌이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5만 원 정도가 간다면 물을 타서 평단을 낮춘 다음에 어느 정도 수익권으로 나오시는 건 괜찮다. 근데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요한 지표를 따지는 게 저는 코스닥 순위라고 봐요. 지금 코스닥 순위가 지금 에코프로 BM으로 돼 있는데 저 그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부분이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HLB도 잘 나가는 HLB도 다 떨어졌습니다. 알테오젠도 코스닥 상위 업종이었는데 다 떨어져서 지금 거의 반토막 수준까지 왔어요. 그 회사들 다 좋아요. 기술력 좋고 이 제넥시도 거기에 미치지 못할 기술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좀 안타깝다. 그냥 자르고 다시 한번 주식으로 승부를 보자. 그리고 너무 위험한 종목 말고 차라리 안정된 종목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을 그래서 손절하는 게 낫다라고 네.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 마음고생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전문가님께서 손절을 좀 과감히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시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고민해 보시고 전문가님께 좀 도움을 받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제넥신부터 먼저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ISC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39,000원이고 비중은 10%인데요. 역시나 종가부터 보고 전략 잡겠습니다. 네, ISC는 오늘 3%대 하락을 또 면치 못했습니다. 3.37% 빠졌고요. 35,8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진짜 강한 종목이에요. 시장이 악세를 보이지만 이 종목은 따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진짜 좋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저는 되게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단기 상승이 나왔다. 그리고 이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상 지금 다른 종목들은 더 물려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비중을 줄이고 다른 종목 물탔을 가능성도 많다. 그 말은 뭐냐? 단기적으로 올랐다. 얘는 강한 놈인 거 알아. 너 강하고 잘 가는 거 알아. 하지만 다른 종목이 더 저가인 것 같아. 그래서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그게 다르게 옮겨간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기대가 돼요. 이번 연도. 네, 되게 네. 대박입니다. 19년도에 20억, 20년도에 181억 원. 네. 그리고 21년도에 375억. 와, 정말 네. 계속 뛰네요. 20년도부터 두 배입니다. 그러게요. 네. 네. 이게 왜일까? 요즘 같은 경우에 반도체 대란 그러잖아요. 네. 그 원인의 원동력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회사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 그만큼 제품이 잘 팔리고 있다. 그만큼 영업이익도 잘 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잘 봐요. 매출액은 봐봐요. 네. 1,400억 그리고 1,800억이었잖아요. 네. 이때 매출액이 375억이에요. 네. 근데 매출액은 별로 안 늘어났죠. 매출액은 거의 400억 가까이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은 거의 2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게요. 네. 이 말은 뭐냐? 우리는 이제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제 조금 더 올려서 팔아도 니네 살 거잖아. 이런 거예요. 지금 수요가 많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이런 회사는 되게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저는 고가권에 물론 들어갔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자리를 알려드릴게요. 차라리 손절 가격보다는 추가 매수 자리는 네. 33,000원 부근, 네, 이 가격대 부근 네. 이 가격대가 오신다면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네. 보고 있고 진짜 손절가는 방송상이니까 알려드리는데 네, 3만 원 부근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손절하기 아까워요. 30% 정도 떨어져야 손절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떨어질 일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대란이 뭐 이번 연도 안돼 풀릴 거다. 그러면 자동차들 쭉쭉 나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술은 계속 발전됩니다. 내년에 더
더 좋은 자동차 그리고 더 좋은 기술이 들어간 자동차가 나옵니다. 반도체는 더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이 ISC가 요즘에 얼마 전에 급등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간 애플이랑 납품 계획이 있다라는 뭐 약간 이런 뉘앙스가 나왔어요. 애플은 이렇게 납품처를 절대 공개를 안 합니다. 여기 ISC도 애플한테 납품을 한다는 걸 공시에 올리지 못해요. 다른 회사라고 이렇게 짧게 하지 업무상 비밀로 해가지고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장의 소문이 돌아서 급등을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고 네. 지수가 또 안 좋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동반 하락세가 나왔다. 그 전까지는 지수도 떨어져도 얘는 강한 놈이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지속 홀딩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는 네. 목표가 말씀을 드려야 되죠. 5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번 연도 말고 내년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ISC 뭐 재무제표로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5만 원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 목표가 잡아주셨고요. 굳이 손절 라인은 잡자면 3만 원 선이고 3만 3천 원대 추매 라인도 정해주셨으니까요. 전략 한번 잘 살펴보시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TSE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8만 3천 원에 진입을 하셨고 비중은 6% 갖고 계시네요. 역시 종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SE는 오늘 4%대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일단은 8만 400원에 문을 닫으면서 8만 원 선 위로 다시 한번 또 올라와 준 모습인데요. TSE도 한번 전략 잡아주시죠. 네, TSA 같은 것도 이분이 한 분이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똑같은 네. 날에 들어갔습니다. 그날이 바로 애플 이슈가 나왔던 날인데 그렇군요. 네. 같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은 현명한 선택이다. 둘 중에 누가 대장주가 될지 모를 건데 둘 다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TSE나 ISC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ISC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물론 TSC가 고가권을 돌파하면서 약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 그러니까 고가권에서 갭을 띄우고 올라가면은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네. 대형주는 특히. 그래서 지금 갭 메꾸기가 나오면서 차트가 좀 안정화돼 가고 있다. 이 TSC도 똑같이 되게 좋습니다. 똑같이 요즘에 시장에서 제일 강한 섹터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원전이라고 얘기했는데 네네. 이렇게 대형주나 아니면은 재무제표 좋고 아니면 이런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의 최고는 바로 이렇게 반도체 관련 회사들 중에 삼성전자 빼고요. 이런 회사들이 알짜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TSC도 되게 괜찮다. 이번 연도보다 내년이 더 좋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번 연도 실적 또한 예상치가 좋습니다. 영업이익 예상치도 좋고 회사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네. 근데 아까 ISC 성장세가 더 눈에 띄었죠? 그러게요. 네. 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저는 TSE보단 ISC가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 의미로 근데 TSE가 더 강하긴 해요. 뭐냐면 차트상으로는 뭐랄까 고가권 매물 돌파하면서 매물대가 되게 적어지면서 상승 연기다 이런 부분은 더 강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ISC가 저는 더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이 TSE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는 7만 원대 이 가격대 보시는 게 괜찮다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9만 9천 원 정도 10만 원 찍으면은 또 10만 원 찍고 좀 주춤하는 모습이 많이 나와서 그때 한번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TSE랑 ISC 중에서는 ISC가 조금 더 나아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일단은 목표가는 9만 9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일단 7만 원대 봐주셨으니까요. 역시나 잘 전략을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또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준입니다. 매수가 11만 5,450원이고 비중은 조금 적으시네요. 2% 담고 계신 상황인데 역시나 오늘 마무리 상황부터 보고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원준 오늘 마감 2.73%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10만 7천 원 선에 종가를 만들어낸 모습인데요. 비중은 얼마 없으시지만 아직은 좀 손실권에 계신 상황입니다. 원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원준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양극재 그 장비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2차 전지 장비 회사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뭐랄까 좀 애매합니다. 지금 요즘 2차 전지가 좀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맞아요.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 원준도 생각보다 고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저는 조금 느끼고 있어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생각보다 고평가다.
이번 연도 실적 예상치는 400억이 안 되는데 시가총액은 지금 거의 5천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약간 고평가라고 생각하는데 2차 전지 프리미엄이 상당합니다. 그 중에서도 장비 업종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너무 바빠도 너무 바빠요. 왜냐하면 2차 전지나 이런 부분이 약간 해외 쪽으로 공장을 많이 지으려고 해요. 그게 더 괜찮으니까요. 소재를 갖고 와서 그쪽에서 다 조립해서 납품하는 게 완성차 업체들한테도 이득이고 더 네네. 빠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해외 공장을 많이 하고 이번 연도 또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 작년보다 좋을 거라고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진입가에서 정리를 하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하고 싶습니다. 다른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지금 생각나는 게 뭐 PNT나 다른 종목도 있는데 그건 노란톡방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 종목. 비중은 2% 정도라서 충분하게 진입가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손절가는 이 가격대 85,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손절가랑 또 목표가 잡아주시면서 일단 종목 교체에 대해서 한번 의견 주셨으니까요. 원준도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종목 쭉쭉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다음으로는 테스나입니다. 매수가 48,700원이고요. 비중 역시 조금입니다. 0.5% 담고 계신데 종가부터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테스나는 오늘 1.29% 밀려난 모습이고요. 일단은 46,000원에 역시나 종가를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비중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 매수가보다는 일단은 손실권에 좀 계신 상황입니다. 테스나 한번 살펴볼 텐데 전문가님 혹시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됐습니다. 테스나 네, 준비됐고요. 테스나 보도록 할게요. 네, 48,700원. 이 업종도 요즘 잘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반도체에 들어간 것 중에 잘 나가는 애들은 계속 잘 나가요. 계속 올라가는 게 솔직히 저는 하나도 안 들고 있긴 한데 이런 게 중장기 투자의 매력이긴 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지금 매수한 가격대는 약간 박스권 상단 부분인데 약간 이런 종목 매수할 때는 차라리 돌파하고 사시는 게 낫다. 돌파하고 이만큼 여기 돌파하면 요만큼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더 좋은 습관이 들으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는 약간 조금 부담되는 자리였다라고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큰 가격대랑 그런 부분은 없는데 저는 테스나는 꾸준하게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시가총액이랑 뭐 재무제표를 봤을 때 뭐 이번 연도도 매출액 늘어날 거고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이런 부분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진입가 부분에서 덜어내고 0.5%밖에 안 들고 있으니까 다른 종목에 차라리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손절가는 4만 원 잡겠습니다. 네, 테스나도 역시나 확인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시장 좀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도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쪽 QR코드 읽으셔서 입장을 하신 다음에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키움증권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10만 7천 원에 진입을 하셨고 비중 5% 갖고 계시네요. 역시 종가부터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네, 키움증권은 오늘 1.83% 하락을 하면서 일단은 91,40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일단 10만 원 선 위에서 매수를 한 상황인데 비중은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또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한번 전략 잡아볼게요. 네,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의 조금 짠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왜냐면 원래 증권 회사들이 배당률이 되게 높아요. 네네. 되게 높은 3%에서 뭐 많이 주는데 8%까지 주는 데도 있는데 키움증권은 거의 2%대를 주고 있습니다. 2%대요? 네, 진짜 별로 안 주는 그렇군요. 거예요. 네네. 네, 다른 거에 비해서 이거 들어갈 때도 금융주 하나는 갖고 싶다 해가지고 들어간 거라고 저는 좀 추측이 되는데 네. 장이 좋을 때는 키움증권이 좋죠.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도 키움증권이고 그래가지고 수수료나 이런 부분에서 이득이 되게 큽니다. 네. 하지만 장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많이 타격받는 건 그러게요. 키움증권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빠질 때 배당주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가격 방어선을 지켜주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 키움증권은 배당주라는 인식이 별로 없습니다. 증권사 중에서도 되게 제일 조금밖에 안 주고 있어서 다른 증권사나 그런 부분이 버텨줄 때 키움증권 더 빠지는 모습이 있다.
네. 그래서 이 키움증권의 뭐 매력 때문에 들고 있는 거라면 저는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종목은 이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금융 섹터 때문에 이 종목 들어갔으면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라. 차라리 보험이나 아니면 은행주 쪽 이쪽을 들어가시는 게 낫고 배당이나 이런 매력도 떨어진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내년 시장 이번 연도 시장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이번 연도 시장 안 좋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수수료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영업이익이나 매출액도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상도 별로 좋게 나오는 건 아니네요. 네. 2020년대 정도로 나오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작년에 워낙 좋고 그랬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조금 키움증권은 차라리 지금 가격에서 그냥 자르자. 네. 지금 바닥권인데 이 가격에서 솔직히 말해서 자르기 아깝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냥 자르고 차라리 다른 증권사 들어가는 게 수익률적으로 더 좋을 거다. 이 종목으로 기다리는 것보다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서 이만큼 빠진 거 그 종목으로 메꾸는 게 더 빠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손절이 낮고 종목 교체가 낮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키움증권까지도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전략 잡아주신 대로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퓨런티어 올라와 있네요. 이 종목은 매수가 22,800원에 진입을 하셨고 비중은 적습니다. 0.2% 갖고 계신 상황인데 역시나 마무리부터 보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퓨런티어는 오늘 5%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5.04% 밀려나게 되면서 18,850원에 문을 닫은 상황인데요. 일단은 비중이 적기는 한데 이 종목도 역시나 손실이 좀 있으신 상황이에요. 네, 퓨런티어 한번 볼까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비중이 적어서 다행이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저는 포텐이 있다고 봐요. 그래요. 네, 이 종목의 대주주가 어떤 회사냐면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네, 우리나라 자율 중에서도 어느 정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고 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전 노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이 종목은 반등이 나올 때 크게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게 괜찮아요. 카메라 모두 관련 장비의 회사입니다. 네, 자동화 장비 전문 업체고 그걸로 인해서 폭발적인 시장의 성장세가 나올 거다. 왜냐하면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거는 지금 너무 많이 필요해요. 로봇으로 들어가도 필요해질 거예요. 그러겠네요. 네, 가정용 로봇이 들어가도 필요해질 거고 지금 집 안에도 카메라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핸드폰에도 이제 카메라가 하나였다가 두세 개 맞아요, 늘어나는 맞아요. 모습. 자동차도 하나였다가 그렇죠. 두세 개, 네 개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이런 자율주행 관련 섹터는 미국 시장이랑도 좀 관련이 있는데 인텔에서 이제 조만간 자회사가 상장 이슈가 있는데 그 회사가 좀 이슈가 부각된다면 이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빛을 보지 않을까. 그 중에서 이제 프론티어가 좀 앞서 나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바닥에서 너무 많이 다지고 있어요. 네. 지금 거의 2만 원 밑에 가격대는 저는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보고 이 가격은 손절보다는 반등 시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려서 가져가는 게 좋다. 지금 거의 정찰병 수준으로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 괜찮다, 매력적인 거다. 그래서 손절보다는 지속 보유하시면서 비중이 워낙 적기 때문에 반등할 때 매수를 하자. 반등 가격은 2만 원 네. 돌파하고 22,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차라리 안전하게 가시는 게 23,000원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3,000원 부분에서 상승 때 추가 매수를 했으면 해서 나오는 거 그 전략이 제일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절은 뭐 15,000원 말씀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퓨런티어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일단은 지속홀딩 의견 주시면서 목표가랑 손절가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한번 대응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넘어가기 전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만 또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지금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촬영하셔서 링크를 타고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레오라고 검색을 하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5월 달 몇 거래일 되지 않았는데도 지금 톡방에서는 50% 가까이 수익률 내고 나온 상황이고요. 매일매일 전문가님께서 톡방에서 또 신호 주셔서 많은 분들 수익 올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식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또 교육도 진행을 해주시면서 우리 톡방에 계신 분들은 전문가님의 공식 수익률보다도 더 많은 수익률 올리고 계신 상황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저희 톡방 분위기 굉장히 좋으니까 같이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월요일장부터 한번 또 바로 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장도 굉장히 또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님의 도움을 좀 받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참여 방법까지 알려드렸고요. 다음 코너 바로 또 이동을 해보시죠. 네, 종목 클래스 코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특징주들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부터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S퓨얼셀 올라와 있습니다. 수소법 산자위 소위 통과 소식에 또 상승세를 나타내는데 오늘 종가부터 보고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S표에서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네요. 20.93% 급등세 보여주면서 28,600원에 종가를 또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S표에서의 첫 번째 종목인데 이 종목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S퓨어셀 같은 종목은 오늘 수소법 산자위 통과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이런 것도 다 정책이죠. 그쵸. 요즘에 시장이 이슈가 없으니까 대외적으로는 악재밖에 없으니까 국내적으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거 그건 바로 정책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오늘 수소차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나왔어요. 그중에서도 SPSL은 끝까지 상승했던 모습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좀 진짜 수소랑 연관된 사업을 많이 하는 회사예요. 약간 테마 성격도 있겠지만 이 수소 테마가 있겠지만 진짜 수소 회사다. 네.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제조 및 판매 업체입니다. 그리고 주요 제품으로는 건물용 연료전지와 발전용 연료전지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 S퓨얼셀 같은 것도 차트 보면서 말씀해 드릴게요. 한번 볼게요. S퓨얼셀. S퓨얼셀. 네. 요즘 상승 크게 나오는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네. 시장은 지쳤다는 거예요. 시장은 이제는 원자재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지겹다. 차라리 바닥권 종목들 상승이 나오는 게 심상치 않게 자주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다음 주 전략은 바닥권 종목을 올라가는 거, 한 단기간에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많이 생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종목을 차라리 요즘 단타만 너무 치니까 네. 너무 힘들고 네. 그리고 시장이 이제 다음 시장에는 단타보다는 약간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찾는 거 이런 식으로 좀 연구를 하면서 그 방법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많이 보시고 들어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SPSL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 관찰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네. 중요 가격대 매물대 맞고 떨어졌던 모습이 나왔고 지금 상승했던 부분에서 큰 하락세가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은 계단식 하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부분, 이거는 색칠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네. 여기 부분, 그리고 여기서 여기 부분, 그리고 여기서 여기 부분, 계단식 하락이 나왔어요. 탕탕탕.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계단으로 올라가려던 모습이 나왔는데 결국엔 종가상 올라가진 못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캔들이 조금씩 만들어지면 이 다음 계단으로 올라갈 거다. 수소차를 또 이번 연도에서 이번 정권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에너지 관련 부분은 지속적으로 나라에서 정책으로 밀고 나가야 돼요. 네. 돈이 안 될지 몰라도. 그래서 이게 이슈가 되고 그게 차트의 기대감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PSL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저도 가질 거고 이 종목은 다음 주에 공략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S퓨얼셀 알아보셨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도 공략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나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톡방에서 신호를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점 이제 바닥권에서 또 올라갈 만한 종목들 한번 봐주신다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좀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톡방에서만 저희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다음으로는
네, 프리엠스 올라와 있습니다. 이재명 상임고문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기대감에 또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하는데 오늘 종가 보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오늘 20.65% 역시나 급등세 가져갔습니다. 11,450원 선에 종가를 만들어냈고요. 프리엠스는 최근 흐름 한번 보고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큰 움직임이 없이 8,000원대에서 좀 횡보하는 움직임을 나타냈었습니다. 4월 말 들어서 조금씩 올라와 주더니 오늘 윗꼬리가 달린 채 양봉으로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장중에 12,000원 선도 터치를 하기도 했었네요. 오늘 상승폭을 조금은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4월 대비 오늘 주가가 굉장히 또 많이 뛰어오른 모습입니다. 네, 프리엠스는 어떻게 보셨어요? 프리엠스 같은 경우는 이걸 지켜보면서 장이 진짜 안 좋긴 안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장이 안 좋으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인맥주 관련해가지고 흔히 말해서 이거는 좀 잡주라고 말할게요. 잡주 같은 게 올라갑니다. 네. 예, 막 스펙주도 올라가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정치 인맥주들이 올랐어요. 그 이유가 이제 조금 있을 선거 그렇죠. 시즌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네. 저는 뭐라 그래야 되지? 좀 계속 솔직히 공략 가능합니다. 공략 가능은 한데 네. 조심조심 하셔야 돼요. 그러게요. 예. 오늘 올랐던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재명 관련주로는 프리엠스였고 그리고 안철수 관련주로는 안랩이 네. 강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어떤 게 있었죠? 또 하나가 있죠. 뭐 있었죠? 정치인 중에 말 제일 재밌게 하시는 분 한 분 있죠. 바로 홍준표. 홍준표 씨, 네네네. 홍준표 관련주로는 홈세탁 홀딩스가 있습니다. 이 세 종목은 지속적으로 보시면서 관찰하면서 충분히 단타 자리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초보자분들한테는 좀 조심하자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네. 너무 많은 기대감. 우리 작년에 솔직히 말해서 이 인맥주 때문에 큰 손실을 보신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물리신 분 많죠. 지금 다시 또 이걸 한다? 앙입니다. 그때 작년 같은 거 느낌으로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초보자분들도 많았어요. 지금은 진짜 프로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손실을 봤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 수익 봤던 사람들이 이걸로 수익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인맥주 같은 경우는 좋아합니다. 저야 워낙 테마성 있는 종목도 좋아하고 중장기성 투자도 좋아하지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하면서 또 교육을 해드려야죠. 인맥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수익이 나고 어떻게 해야 대처를 가능한지 이런 것도 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프리엠스도 차트를 보면서 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프리엠스 같은 경우도 프리엠스가 갖고 있는 테마가 이때 상승했던 거는 제가 알기로는 약간 세종시랑 겹칩니다. 좀 이게 웃긴 게 테마주라는 게 되게 웃긴 게 이게 하나만 낀 게 아니에요.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많이 하고 했는데 네. 주가라는 게 약간 정체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말해서 이 프리엠스에 하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이재명 관련주 그리고 세종시 이전 관련 그럴 때 나올 때 이슈가 나오는 관련주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속 관찰하면서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 거래량이 말해주고 있다는 이유는 뭐냐? 그만큼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다는 거고 많이 보고 있다는 거는 주가가 변동성이 생긴다. 그 사람들이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거기서 우리만의 자리를 들어가서 수익을 보고 나오시면 된다고 저는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또 6월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정치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또 들썩이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도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관련하면 프리엠스 기억하라라고 또 전문가님께서 봐주셨으니까요. 역시나 또 한 번 변동성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궁금하신 분들 아니면 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톡방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가시면서 또 고민 한번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에 나와 있는 QR코드 바로 읽으셔서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다음으로는 안랩이 올라와 있네요. 또 관련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이제 분당갑 보궐선거 출마 선언 기대감의 상승을 나타냈는데 마무리 보고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안랩은 오늘 3%대 오름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3.80% 빨간불 켜내면서 11만 7,400원에 일단 종가를 만들어낸 상황인데, 네, 이번에는 안철수 관련해서 안랩은 또 어떻게 보세요? 원래 이 정치 테마주의 팁은 뭐냐면 네. 상대가 강해야 더 재밌습니다. 그렇군요. 네, 강해야 네네. 재밌는 거예요. 원래 음. 그렇잖아요. 그 막상 막하가 돼야 그쵸. 뉴스도 자주 나오고 하지.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 나오고 안철수 나오고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전 이길까요, 그냥 진짜? 그냥 될 것 같아요. 국회의원 솔직히 말해서. 그쵸. 네, 전 솔직히 말해서 네네. 그냥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진짜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는 되게 조심조심 하는 겁니다. 차라리 지금 인맥주를 노리실 거면 네. 어떤 인맥주를 노리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다음을 보고 또 해야 되나요, 그러면? 네, 대선을 다음을 보고? 보고 해야죠. 다음을 보고 해야죠. 네. 안랩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물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비중이 중요한 거죠. 네, 물리면 4년 뒤에 사시면 됩니다. 네. 좀 길긴 하네요. 네, 네. 만약 물렸다 하시면 3년 뒤에 사시면 다시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번 안철수, 이재명 관련 인맥주는 되게 조심을 해야 된다. 차라리 다른 인맥주를 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정권 들어와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얼굴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쵸. 예, 그게 계속 뉴스에 부각이 되면서 잠룡이다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차라리 인맥주는 이렇게 부각이 됐을 때는 단타, 장투로 볼 거면 차라리 오세훈 서울시장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부각 나올 수도 있어요. 네네. 서울시장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부각이 없는데 서울시장은 더 피 터지는 전쟁터가 될 거라고 저는 그쵸. 보고 있으니까 이런 정치 테마주 할 때는 상대가 막상 막하가 더 흥행이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안랩 같은 경우는 차트 말씀 안 드릴게요, 차라리. 네. 네, 안랩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일단 정치 테마주는 또 굉장히 막상 막하여야만 또 더 잘 가는 경향이 있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시면서 꿀팁들 전해주셨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또 특징이 있었던 종목 또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풍재지네요. 미국의 재지 수급 대란 속에 오늘 상승을 나타내는데 그중에서 영풍재지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네, 영풍재지는 오늘 15%대 강세를 또 나타냈습니다. 일단은 12,650원 선까지 올라와 주면서 재지 수급 대란 속에 오늘 영풍재지가 또 강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네, 이 종목도 한번 이어서 볼게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재지 수급 대란 속에 상승된 종목인데 요즘 제일 뉴스 키워드 중에 제일 강한 게 뭐냐면 네. 대란, 수급 대란 없다. 맞아요. 공급 불량 네, 맞아요. 부족 뭐 이런 얘기만 맞아요. 나오면 그냥 상승이에요. 이 회사가 그걸 이득을 볼지 안 볼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그러게요.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이 되게 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약간 테마성 종목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진짜 초보자분들은 별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주식이 이쪽으로 빠지면 이쪽으로만 봅니다. 우리나라도 되게 미국 주식만큼 되게 탄탄한 기업들 많잖아요. 아까 보였더라 ISC 같은 거. 네, 매년 성장하는 회사 이런 네네. 회사들도 많으니까 그런 회사를 더 공략을 해드리는 게 낫다. 그래도 난 적어도 이런 테마성 짙은 종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배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렇죠. 네, 이 영풍재지도 네. 말씀해 드릴게요. 네, 이번 상승이 제일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의 이제 거의 고가권까지 다 왔어요. 고가권이죠,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 제일 고가권. 근데 재지 관련주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2천억대 정도로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통 물량이나 이런 걸 잘 보시는 게 나아요. 근데 되게 많아요, 지금 유통 물량이. 그 말은 뭐냐? 지금 시가총액에 비해서 더 가볍다. 이 영풍재지 같은 경우도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도 공략은 가능할 건데 이렇게 품절주나 이런 부분이 되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절대 물리지 마세요. 물리면 그것만큼 고통이 없습니다. 거래량도 안 나오고 평상시 때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진짜. 그러게요. 네. 거의. 근데 이렇게 거래량 터질 때는 좀 이슈를 갖고 매매해볼 만은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영풍재지도 저는 다음 주에 공략을 할 예정입니다. 같이 공략하실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같이 공략을 할게요. 네.
네, 영풍제지도 일단 다음 주에 공략해볼 만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일단은 들어가는 진입 라인은 또 전문가께서 톡방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역시나 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수익률 더불어서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네,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NP입니다. 삼성전자 이제 삼성의 메타버스 개발 의지 피력 소식에 또 상승을 나타냈는데 역시 마무리부터 보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P는 6.67% 상승을 하면서 9,910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 흐름 또 보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NP 같은 경우에는 13,300원대에서 일단 쭉 밀려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4월 초에는 13,000원 선까지 갔던 주가가 일단은 9,000원 선까지 밀려난 모습이고요. 오늘도 윗거리가 크게 좀 길게 달린 채 일단 마감이 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9,91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10,000원 선을 또 눈앞에 두고 마감이 되면서 빨간불을 어쨌든 켜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이 NP 같은 종목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메타버스를 지금 잘 안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네. 더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요? 네. 지금도 많이 떨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 NP 그렇죠. 같은 경우는 XR 기술을 이용한 광고 회사고 최대 주주가 위지익스이고 위지익스 위에는 컴투스 홀딩스가 있고 이런 개념인데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되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반등이 나올 거면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1년 다 돼가는 시점 동안 하락세밖에 안 나오고 있다. NP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네. 차트를 보면 거의 하락세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이 종목에 관련해 가지고 고통스러운 사람들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상승을 하려면 이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거를 다 매물을 흡수하면서 가야 돼요. 네네. 그만큼 강력한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강력한 이슈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메타라는 회사, 그 페이스북이죠. 네네. 네. 그 회사의 이제 실적이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때가 돼서야 이제 정확하게 메타버스가 진짜 돈이 되는구나, 이게 기술이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받지. 지금은 약간 아리송한 단계다. 그리고 기대감으로 큰 상승을 만들어내서 그만큼 매물대도 많이 만들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NP 같은 경우는 저는 공략 안 하고 그냥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메타버스 나왔잖아요. 네. 네. 삼성전자도 메타버스나 로봇 관련주로 투자는 합니다. 근데 그게 실적으로 빛을 보냐, 아니면 삼성이 진짜 누군가를 딱 찍어서 M&A를 할 거냐, 약간 그런 기대감으로서는 가겠지만 이 메타버스 자체의 기대감으로서는 저는 아직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의 특징 중 NP까지 또 살펴보셨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일단 또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NP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특징주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한항공 올라와 있네요. 이제 1분기 실적 호조 속에 소폭 상승을 나타냈는데 종가 상황 한번 보시죠. 네, 대한항공은 오늘 2.18% 상승을 했고요. 35,500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하루 흐름 대한항공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오늘 29,850원 출발을 했었는데요. 이내 상승 가져가면서 오후장 들어서면서도 역시나 쭉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오늘 30,000원 선까지 위로 올라와준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최근 흐름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 30,000원, 32,000원대에서 일단 움직임 나타내다가 4월 셋째 주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좀 30,000원 선 밑으로 내려가면서 또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이내 또 횡보를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또 2%대 오름세 기록을 하면서 30,000원 선 위에서 문을 닫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대한항공 한번 볼까요, 전문가님? 네, 이 네. 대한항공 같은 거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워낙 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다 아시니까요. 그렇죠. 국내 최고의 항공사고, 네, 뭐랄까, 최대 주주 빼고는 완벽한 회사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도 잘 나오고 네. 코로나도 극복하는 경영성, 이런 부분 완전 그렇죠. 베스트입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급락이 나왔냐? 이때가 아마 급락이 나왔던 날이 월요일인데 리오프닝 관련주로 이제는 바뀌면서 기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급락이 나왔어요. 그거에 따라서 대한항공도 하락세가 나왔는데 저는 이게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하락세 나왔던 게 단기 어느 정도 물량이나 이런 부분을 손절 물량이나 그런 부분을 했다. 이제부터는 강한 놈들만 가자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제 상승이 나온다면은
32,000원 부분은 돌파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저는 매매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워낙 되게 큰 대형주 같은 경우는 노란 톡방 계시는 분한테는 얘기는 해드려요. 이거 좋으니까 애들 계좌나 아들 계좌나 딸 계좌한테 넣어주면 좋다. 뭐 몇 년 뒤면 좋을 거다. 네. 이렇게는 얘기해드리지만 개인적으로 매매는 잘 안 합니다. 제가 그래도 적어도 한 달 안에 상승하는 종목들을 좋아하는 네네.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지금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부분이 저는 더 주가에 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무작정 오르면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알까요?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차트로. 네. 네, 이 가격대부터 여기까지 올랐어요. 17%가. 단기간에 올랐죠. 어떻게 보면 대형주 치고 빨리 올랐으니까요. 근데 저 부분에서 더 상승을 한다? 그러면 매물대가 더 많이 나와가지고 더 급격한 하락세가 나올 거다. 차라리 이렇게 겁주면서 이 바닥권에 있던 물량들 덜어내고 가는 게 장기적인 추세로는 더 좋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 네, 이렇게 해서 대한항공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일단은 종목 클래스는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할 텐데 저희 시간이 조금 남아서 네. 다음 주 그럼 어떤 거 보시는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다음 주 지켜보는 거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몰라요. 저는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무슨 말이죠? 차트나 그런 것보다 그분들의 그 열강, 네. 열강을 보면 제가 어떻게든 수익을 만들겠다는 어. 것밖에 없어가지고 네. 그때부터 종목이 보여요. 오. 네. 그리고 뭐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네.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도 실적이 좀 탄탄한 회사들. 아까 맞아요. 일부에서도 말씀하셨죠. 얘기했던 네. CJCGV나 약간 그리고 하나투어는 좀 뺄게요. 약간 호텔 신라도 좀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엔터주들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맞아요. 생각보다 다시 눌렸을 때 너무 많이 눌렸다. 근데 이것도 다시 한번 공략하는 시점이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엔터주들의 콘서트의 계절들은 거의 여름 그리고 겨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네. 매출세가 그때 많이 나와요. 여름에는 또 노래도 신곡도 많이 나옵니다. 어. 네, 왜냐면 좀 약간 신나는 분위기나 그쵸, 댄스나 그쵸. 이런 부분. 더우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런 걸그룹, 아이돌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거를 어느 정도 잘 지난다 보면 겨울에 콘서트 시즌이니까 다시 한번 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번에는 콘서트가 많이 목말라가지고 겨울에 너무 많이 겹쳐가지고 더 빨리 진행할 수도 있어요. 가을부터 할 수도 있고 그 전부터 할 수도 있고. 네, 저는 약간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엔터주도 다음 주에 강세로 보이고 있고 네. 그 중에서 제일 1등 테마는 네. 노란 톡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왜냐면 네. 너무 좋은 거라 가지고 네. 들어오시는 궁금하네요. 분들만 말씀해 드릴게요. 네. 힌트는 네. 러시아 전쟁이랑 관련이 있는데 아직 상승세가 남았다. 더 가야 된다. 지금보다 2배는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갈만한 섹터들, 이 종목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전문가님은 여기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전문가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저희 그러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단 보이시는 QR코드 바로 촬영하셔서 링크 타고 입장하시고요.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레오라고 검색을 하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톡방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들어오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저희 5월에 일단 몇 거래 되지 않는데도 일단 50% 가까이 수익률 내고 나왔고요. 다음 주에도 또 갈 섹터들 많이들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수익률 좀 챙겨 가시고 전문가님께서 또 주식 초보분들을 위해서 눈 높이에 맞춰서 또 교육도 진행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들어오셔서 또 같이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5월 장에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들어가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 수익 인증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2부 순서는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